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게 리랜스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이 다이어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미팅, 그러니까 꿈이 있어요. 꿈이 있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해서 월간을 작성을 하고 일간에 매일매일 뭔가를 할 거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정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명단이 없으면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명단 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폼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다이어리를 이렇게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이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명단 정리라고 명단 노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름 적혀 있고 성별 적혀 있고 주소 연락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이 명단을 만나기는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한 8월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명단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성별을 적고 나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직업 마인드, 신뢰도, 뭐 경제적인 거, 그리고 건강, 바쁜 정도 기타 해가지고요.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좀 구체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은 걸로 하다 보니까 매 BP마다 명단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매일 적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폼을 이제 그 유희성 과장님이 후원 명단 신청서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명단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 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폼은요, 이 바인더를 활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요, 이 바인더에 이 폼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구멍을 쭉 뜬 다음에 한 100명 정도 리스트를 셋업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명단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이 명단을 여기다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이 명단을 여기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에 만날 사람들을 한 장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만날 명단을 여기서 추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이 명단은 여기 앞에 있는 명단은요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다이어리 안에서 이분들을 만날 액션의 플래닝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명단을 이렇게 추리는 거죠. 몇 장을 추려서 거기 바인더에 살짝 떠놓고 나면은 계속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도 이 사람한테 어떠한 것들을 설명했는지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연락처도 적어보고 만날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아까 이렇게 쭉 나열했던 거를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분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요즘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비전적인 거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주는 것보다 소득의 비전을 주고 솔루션의 비전을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하시던 분들은요. 네트워크의 비전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후원 요청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의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정보를 여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지 않고 그냥 후원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별을 한 사람인데 뭐 와이프 있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폰서에게 스폰서 프로모션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미리 다 작성을 해서 적어서 파일링을 해놓는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께 후원 요청을 할 때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걸 쭉 보고 나서 이런 내용으로 만났고 이런 것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프로치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된다?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 후원을 뭐 신청
신청을 안 하고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사업자들은요 많이 적어놓으셔야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파트너 선생님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주 동안 만날 명단, 한 BP에 만날 명단은 여기 앞쪽으로 파일링해서 밑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100장을 다 썼어요. 아니 50장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번 BP에 만날 명단은 추려가지고 앞부분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만날 명단이라고 하면요 이 명단을 빼서 다이어리 안에 껴놓는 거죠. 그러면 괜찮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컨택을 통해서 어떻게 바람기에 있었듯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인더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일이 있어요. 아마 스폰서님들한테 받으실 수 있으니까 프린터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한 50장 정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나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다이어리 갖고 다니시고요. 명단 노트 정리하는 거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명단을 쭉 보시는 거죠. 보시다가 추가할 명단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명단 중에서 만나야 될 명단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갑자기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을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명단을 앞으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실 때 이 원 페이지에 한 면만 프린트하세요. 뒷면은 100장 프린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양면을 프린트해버리게 되면은요 뒷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같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만났는지 그 프로세스를 기록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메모 용도로 쓰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명단 정리를 바인더를 활용해서 썼어요.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순신처럼 사업하시면 절대로 사업 성장 안 되거든요. 적고 요번 주에 만날 명단이 있으면요 반드시 스폰서님께 이 명단에 대한 거를요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가장 똑똑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정보를요 많이 노출을 하고요. 내 정보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셔야지 사업 성공이 굉장히 빠르고요. 명단들마다 대부분의 스폰서님들은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전달하시면 좋고요. 어떤 미팅에 초대하시면 좋고요. 어떤 프로모션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어떻게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백발백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업 성장의 도구로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갖고 다니시고 여기 다이어리 안에다가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어리하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제 시스템 중에요. 다이어리가 있고 여기 보면은 보기보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냥 흐지부지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면요. 다음번에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정보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6BP에 사용할 이제 5 액션 노트를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것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액션했던 내용이 여기 보면은 저기 6시부터 7시까지 원종초등학교에 선생님한테 클렌 제품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5월 10부터 클렌 스타트하기로 했고 주문 제품 확인했고 왜냐면 주문하고 나서 이분하고 뭐죠? 영수증하고 제품 다시 다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진도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제품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했고 수칙 안내했고 후장 반응 안내했고 플랜방에 초대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제가 선물 드린 건 휴대용 지퍼백, 물병, 그리고 휴대용 선물했다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기록을 안 해놓고 나면요. 이분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상담했던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팅 초대할 분들 다시 체크 확인하고, 그리고 미팅 도전자, ED 도전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리뷰했는지를 저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업자 파트너 사장님들도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액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일요일날,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 미팅할 사람들 다시 리스트 해가지고요, 이분들한테 다시 문자 보내고 체크 받고 이런 것들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폰서님들하고 만났을 때 이 미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이은경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요, 제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이분을 만날 거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 일요일 9시 만나기로 했다면 여기 날짜에 이미 이분이 월요일날 여기에 써 있어야 돼요. 이건 플래닝이 먼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딱 열어보면은 이 사람 먼저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하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다음 STP를 하러 가는 날이 며칠인지 명확하게 약속이 잡혔다면은 그 날짜에 이걸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적어놓으면 그날에 플래닝하는 거는 이미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시 컨택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나고 다음에 약속을 한다?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100% 성사되기가 어려워요. 알았어 갈게 이렇게 해놓고요, 안 지켜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48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미팅이 온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연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13일날 원데이 세미나 있잖아요. 그 세미나에 여러분 초대하려고 했던 이 강의를 정말 듣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일주일 내내 만나세요. 아셨죠? 그러면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셔가지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강의장에 와서 집중해서 듣는 것만큼 효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팅에 초대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고기버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도구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거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다이어리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책 읽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셀프 경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지금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건, 지금 고기버를 여러분들이 MBA 과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책 읽고 시드 듣기를 해요. 이거 언제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유는 내가 누군가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아침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책을 읽고 CD를 들으면요, 내가 동기부여가 막 돼요. 막 열정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막 책 좋은 글 막 읽고 나면요, 누군가한테 메시지 막 전달해놓고 막 기분 좋아질 때 있으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핸들링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을 읽고 CD를 듣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읽을 시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선생님 책 많이 읽으시죠? 그 책 읽으라고 하면요, 시간이 없어 못 읽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양소 다 읽으셨죠? 파이프라인의 우화 읽으셨죠? 읽으셨나요? 네. 근데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진짜 천재세요, 천재. 네. 10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버리시면 책 읽을 시간이 나고요, 사업할 시간이 나요.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동영상 그냥 연결하면 될까요? 여기 한번.
거실에 TV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거실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간을 한번 정해보시고요. 한 6개월이 됐든 한 1년 정도만 내가 어느 핀 정도만 갈 때까지는 TV가 안 켜져요. 한번 끊어보세요. 뭐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TV를 끊으셔야 되는데 이 TV를 끊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중독성도 있고요. 시간 때우는 거에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을 이제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비전을 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나의 비전 설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 TV가 엄청나게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TV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TV 보는 사람은요 김택진 사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서재를 또 다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를 이제 하는 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금 후반 이 책은 아직 안 읽으셨잖아요. HDD 이제 에브슨이라고 하는 자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굉장히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잃어버린 영양소 파이프라인 책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본게 적에 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요. 에피터를 할 때도요. 들깨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들은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분명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 강사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양소를 읽든 하이프라인의 유아를 읽든 이 HTD 이제 에브리싱이라는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요 노란색 펜으로 이렇게 막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는데 노란색 색연필을 여러분들 문구점 가서 사시면요 지구인가요? 그게 400원인가 돼요. 돌려서 쓰는 색연필이 색연필 한 자루를요 다 쓸 때까지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한 100권을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는 과정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쳐서 손가락 한번 칠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면에 내가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게 있다면요 어떻게 한다? 위에다가는요 한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밑부분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요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볼 일이 있거나 고객을 만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는요 그냥 여기 체크되어 있는 내용만 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떤 챕터를 열어도요 되게 긍정적인 언어의 메시지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와 공유해도 되고요. 제가 여기에 라벨을 붙인 부분은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나눌 공유할 내용들을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같이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요. 그거 함께 리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MBA 과정 5주 동안 3권의 책이 나가거든요. 그 3권만 여러분들이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요. 웬만큼의 내용에 대한 전달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잃어버린 영양소 처음 한번 읽을 때는요. 아 그래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2번 읽고 3번 읽잖아요. 그러면 책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키워드를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글리코라고 하는 영양소에 대한 거 웬만한 거는 다 그 책 아래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얇은 책을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한번 리뷰해 보시고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요. 한번 정리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A4 용지에다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요. 그 내용만 리뷰를 하더라도 고객을 만났을 때 충분하게 전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이제 팬미팅에서 사장님들하고요. 책 한 권을 읽고 그때마다 자기가 읽고 나면 감동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함께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팅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합니다. 왜 반복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리를 쓰고 시간 관리, 시간 견적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미팅에 초대해서 이 사업에 함께 쫄리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안에 모든 미팅이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요 스폰서님한테 여기 나가시면서 다
디지털 에세트, 아까 고기버 노트도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버 노트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한 번쯤은 네트워크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누군가를 만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요, 마음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살만 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비즈니스입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극찬하고 싶은 비즈니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부정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은요, 내 사업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내 사업만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정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없는 남의 삶을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꿈을 현실화시켰을 때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멋진 엄마, 괜찮은 딸, 자랑스러운 딸이 된다라고 하면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사업하시면서 항상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미국의 심리학자 한 분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선발해가지고요,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누고요, 3주 동안 테스트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그냥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 적어라, 일지 쓰듯이 다 적으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기분 나빴던 것만 찾아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요, 어떻게 했냐면 감사한 것만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 똑같았어요. 두 번째 그룹은요, 두통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만나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적은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요, 기존보다 자신이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만났던 당신이 가졌던 사람들과 연애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미션이었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것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옷 입고 온 거 딴 데는 칭찬할 일을요, 야, 너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왔어? 야, 그 얼굴이 뭐냐? 너 잠 못 자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요, 그 미션이 주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장점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만 생각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호의를 베푼 것들이 그냥 감사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일단은요, 감사의 위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내 감사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하는 거에 내가 저항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왜냐하면 소소한 것에 대해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쉬는 시간에 저희 이제 박효 부장님이 저한테 메나분을 한 포를 딱 뜯어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멋지죠. 네,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 노트 한 줄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힘이 넘치고 병에 잘 안 걸리고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2010년도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이제 저의 인생을 또 바꿔줬던 책입니다. 저랑 이제 그 플래너 사업을 같이 했던 이윤희 대표님이 그 감사나눔 신문에 책을 찍고 나서 저한테 노트를 책 한 권
바로 저희 가족과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재판을 할 때 저의 이제 그 스토리가 이 글에 실리게 돼요. 이 책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나눴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기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리안스 생명에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 메시지를 매일매일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 하는 건 5감사를 적습니다. 5가지 감사를 적고요. 어떤 날은 5가지 감사 이상을 적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감사를 적는 거는요.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에는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을 때도 있어요.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감사노트를 선물을 해드리면서 지금 2달째 될 거예요. 2달째 되는데 남편을 향해서 감사노트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걸리지 않고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1월 1일 날이에요. 1월 1일 날그 할리스에서 만났던 장소입니다. 만나서 각자의 드림보드를 적은 거예요. 드림리스트를 적고요. 드림리스트를 적고 꿈을 발표를 하고요. 각자에게 감사노트를 쓰기로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냐면 감사노트를 갖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발표를 하기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큰딸이거든요. 큰딸인데 저 딸이 이제 제가 감사노트를 쓰고 시간 관리를 이제 같이 다이어리를 쓰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하는 말이 감사를 킵하게 됐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 감사노트를 내가 써야 된다라는 숙제의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감사한 게 있으면요 이거를 내가 기억했다가 정리해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둘째 딸입니다. 이 친구는요 굉장히 그때 중2예요. 중2인데 예전에 이제 4학년 때인가부터 이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쓰냐면 맛있게 먹어준 나에게 감사해요. 맛있게 먹어준 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큰딸의 감사노트를 보면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급식 맛있는 급식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요. 아주 되게 유치하고 소소한 거있지만요. 그게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객분들한테요. 여러분들 거절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명단에서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맞이하는 것보다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가족들과 일단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는 것 그리고 내 주변 분들하고 감사 나눔을 하는 것 이거는 저는 네트워커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간 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또 액팅을 하는 과정 중에 또 셀프 리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셀프 리더십 강의를 되게 다양한 것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종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록 관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드림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 리스트. 꿈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다이어리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팅하는 시간을 그리고 당당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심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복잡하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심플해야지만요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 관리, 업무 관리, 독서 공유는 여러분들이 미팅에 오시고 책 읽고 CD 듣고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PD가 되고 PPD가 되고 크라운 엠버서더 PPD가 되는 그날까지 아마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꿈이 되는 그날까지 아마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가서 여러분들이 액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감사노트 적는 거. 오늘 한번 감사노트 적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감사노트는 언제 적는다? 밤에 적으셔야 돼요. 왜 밤에 적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일기 쓸 때 반성문처럼 일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노트는요. 반드시 취침 전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들한테 침대 머리맡에 바구니를 해줬어요. 노트 요만한 노트거든요. 요만한 노트하고 필기구도 놓고요. 잠자기 전에 글씨 예쁘게 안 써도 되니까 잠자기 전에 쓰고 집어넣고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죠. 내가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깊은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책 읽고 시도 듣기 하고 오늘 일정 스케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은요 스폰서님들한테 상의하시고요. 요번 주 수요일 날 서울에서 이 강좌 똑같은 강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수요일 날 미팅에 참석하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내용이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일단은 저대로 하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이어리를 쓰는 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렇게 서툴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지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소중한 강의를 3시간째 영광에서 우리 이현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일정 완전 이거 예예 할 거예요. 예, 그러시죠. 예,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중간 MBA 중간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 중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MBA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들, 근데 이게 보니까 수강생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십니다. 한 3분, 4분 정도 계신데, 혹시 누구죠? 아까 오셨어요? 아, 네. 이 스피치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스피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산당들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요. 근데 여러분 공산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울 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출발할 때는요 나쁜 뜻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역사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막 바로 잡혀가는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역사 공부를 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면 내가 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MBA 과정은요, 여러분 왜 기획이 됐냐면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내 지난 생각, 내 생각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훈련은 실제로 여러분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실력이 높을수록 성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해요. 물건을 팔아요. 근데 내 생각을 잘 전달해요. 그럼 물건이 잘 팔려요. 저도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고 실력이 쌓여서 강사라는 직업.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마이크 들고 1시간 정도 얘기하면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을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얘기하면 별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청중들이 있을 때 이야기해보려고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MBA 수강생들 모시고 중간 과정 한번 스피치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서 강의를 3번 들으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결심하게 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전원 목에 이렇게 우리 명찰하고 있는 분들은 다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죠. 네. 나오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너무 심장이 떨리시는 분들은 심장이 될 때 이제 나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자, 어깨 들어주시고 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5분입니다. 앞으로 올라오시죠. 자, 다시 한번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찰 뒤에 보면 메나테크 방식의 스피치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법칙은 아니고요.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순서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메나텍 사업을 할 때 나를 밝히는 순서인데요. 첫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합니다. 어디서 살고 계신지.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박수를 뜨겁게 쳐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족보가 중요합니다. 내 스폰서가 누구신지, 어느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느 후원을 받고 있는
그 계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누구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PD는 또 누구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저분이 어느 성공자분의 그룹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사람 만나면 궁금한 게 그분의 직업이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에 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보면 주부도 직업입니다. 그 주부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요. 주부도 아주 훌륭한 직업이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중간 과정 MBA 5주차 중에 3주차를 마친 소감과 결심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부터 보시죠.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혜윤입니다. 인사하고요. 스폰서는 추성욱 사장님이시고 상위 PD는 추성욱 사장님이십니다. 제 직업은 유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